리버풀이 노팅엄한테 3대0으로 패배하고 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의 프로젝트가 지금은 조금 실패한 상황? 그러니까 아직 실패로 단정 짓긴 어렵지만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판 갈락티코를 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만들고 싶어 했고, 사실 계획 단계, 프로젝트의 초반 단계에서는 납득을 못할 만하진 않았어요. 지금 리버풀이 로버트슨이 해롱해롱 되고 있었고, 거기서 리그 베스트 풀백, 게다가 에너제틱한 풀백을 데려온다는 그런 계획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케르케즈 데려왔고, 그 다음에 라이트백, 아놀드가 나갔지만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명성과 그 실력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고요. 리버풀이 선택했던 그런 풀백들은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비르츠 영입할 때도 전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하나이자 나이까지 어린 선수, 거기에 리버풀의 상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 리버풀로서는 명분이 너무 가득한 영입이 된 거죠. 게다가 누네스 가격 잘 쳐서 팔았죠. 루이스 디아스 가격 잘 쳐서 팔았죠. 그런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2명을 데려와야 됐습니다. 조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삭과 에키티케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 거절할 팀이 몇 팀이 있었을까? 이삭을 주전으로 가고 에키티케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삭과 번갈아 쓰면서 에키티케의 성장으로 그 나중까지 도모해보자. 저는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뭐냐? 센터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리버풀은 이미 비르츠, 지금 말한 선수들을 다 영입하면서 지출이 이만큼 커져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적 시장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그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까지 미처 타이트하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려오려는 센터백이 게히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쪽의 상황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서 좀 어긋났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리버풀이 프로젝트에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은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결국엔 이 정도 탈이 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나테가 지난 시즌 매우 좋았죠. 그래서 코나테는 뭔가 문제 없으니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나테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맥칼리스터, 기본기 좋고 너무 국밥 같은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저점을 찍을 줄 몰랐겠죠. 그리고 비르츠도 당연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데려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프리미어리그에 너무 적응을 못하고, 거기에 이삭과 에키티케 둘 중 하나를 주전으로 쓰기에는 그 나머지 한 명이 벤치에 있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아까운 선수가 됐고, 그리고 이삭이 어쨌든 간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꼭 살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폼이 좋고 에키티케가 안 좋았을 때 이삭만 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반대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폼이 에키티케가 나올 때마다 더 잘하고 폼이 더 좋아. 근데 이삭을 훨씬 더 비싸게 샀으니까 이 이삭이란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폼 좋은 에키티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투톱으로 가는 걸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톱으로 가자고 하면 이삭과 에키티케 투톱을 넣으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빼고 미드필더를 2명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포백을 유지할 거라면. 자, 공격형 미드필더를 뺀다는 건 비르츠를 쓰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삭, 에키티케, 비르츠를 다 같이 쓰는 게 좀 쉽지 않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르츠를 그렇게 되면 윙으로 놔야 되거든요. 비르츠 윙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윙은 살라로 놓고, 그럼 가운데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수비적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리버풀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드백들, 이번에 야심차게 데려온 사이드백들은 다 공격 성향이 짙은 선수들이죠. 케르케즈, 프림퐁.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너무 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몇 천억씩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전부 다 선발 라인업에 꾸역꾸역 끼워 넣으려면 팀의 밸런스가 너무 공격적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공격적인 밸런스를 가진 팀은 결국에는 공격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지는 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톱으로 갈 거라면 저는 백스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 5,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앞에 에키티케, 이삭, 투톱에다가 뒤에 센터백 3명 세우고 사이드에 케르케즈, 프림퐁, 그리고 미드필더를 뭐 볼란치 2명에 공격형 미드필더 1명, 뭐 공격형 미드필더는 소보슬라이가 될 수도 있고 비르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 4, 1,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 이것도 이론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왁구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리버풀이 센터백이 없다는 거. 센터백 3명으로 하면 지금 남아있는 센터백 전체가 3명이에요.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라는 거죠. 그럼 다시 빠꾸 하면 이 상황이 다 꼬여버린 거죠. 싼 선수를 사더라도 그게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됐을 때도 생각해보자 뭐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영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뭔가 플랜 B가 잘 고려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좀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적 시장을 했는데 안 풀렸을 때 생각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리버풀의 고민이 뭐냐면 이미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리버풀이 성적을 계속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못하게 되면 리버풀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선수 추가 영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는 말이죠. 리버풀이 돈 많은 거와는 별개로 어쨌든 이 PSR 같은 규정은 번만큼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버리면 리버풀의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리버풀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즉, 선수 영입으로 해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리버풀은 지금 선수 스쿼드 상황이 지금 좀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 리버풀이 장기적으로 보는 뭐 거의 3, 4년, 길게는 5, 6년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쫙 땡겼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재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뭐 리버풀의 그런 재정적인 자료를 체크해 본 건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리버풀이 왜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단히 나온 결론은 어쨌든 리버풀이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었다. 왜냐하면 리그 우승도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진출했고 그렇게 되면서 리버풀이 돈을 안 썼었거든요. 24, 25 시즌에 영입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많이 팔았잖아요. 25, 26 때. 25, 26 여름 이적 시장에 되게 잘 팔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겹친 거예요. 리그 우승, 챔스, 잘 판 거, 영입 안 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번에 원기옥을 쓸 수 있었고 상업적인 수익도 올랐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성적이죠. 리버풀이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축구를 잘했기 때문이고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가는 것도 축구를 잘했기 때문이고 좋은 선수가 오는 것도 축구를 잘했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 본질 축구를 못해지면 성적이 떨어지면 수익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뭐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 못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번에 큰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들이 그런 결과값을 내주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어쨌든 리버풀이 영입할 때 다 일시불로 주고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뭐 지불하면은 지속적으로 그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성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적인 지출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해결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무조건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냥 폼이 올라와서 성적을 뽑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버풀한테 걱정거리는 잘하는 선수가 오히려 못하는 선수에 섞이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가. 뭐 예를 들면 흐라벤베르도 뭐 지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냥 1인분 정도만 하는 선수로 되고 있고, 에키티케도 뭐 공격수 중엔 폼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돌아오면서 플레이 타임 조금 줄어들 가능성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 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소보슬라이도 그래도 나올 때마다 균일하게 1인분씩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팀이 계속 진다면 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24, 25 때 잘 됐던 이유가 역설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그런 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25, 26에 풀악셀을 밟아버렸어.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압박 베이스의 선수들을 유지시키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집어넣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지 없고 그냥 한 번에 싹. 살라도 살라고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